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CS 윈드이고요. 7만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풍력주들이.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CS 윈드는 엊그저께 이틀 전에 한번 크게 두들겨 맞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도 12% 급락 나왔지만 거래량이 또 대량으로 터진 것도 있어요. 주가도 급락 나왔고 거래량도 대량으로 터졌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또 원형 이 천정형에서 지금 천천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치 이렇게 포를 쐈는데, 아니면 공을 빵 찼는데 이렇게 농구공이 포물선을 그려가면서 가듯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뒤집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원형 바닥형이라고 그러고,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천천히 뭐 전형적인 헤드 앤 숄더형이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게 포물선 형태로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반등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이 재상승의 어떤 방향성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솔직히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 7,000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14배가 이미 1년 사이에 올라갔죠. 코로나 전후에서 8,000원, 7,700원이니까 8,000원에서 9,000원, 거기에서 이미 14배, 만 원에 사신 분들도 몇 개월 사이, 3개월간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도 10배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9만 원, 또 9만 원, 그리고 이제 지금 6만 원이에요. 수차례 팔 기회를 줬다는 거죠. 물론 이런 주식이 한번 또 떨어진 상태에서 정책적인 테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은 이 주식처럼 최근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거꾸로 오히려 버티다가 또 올라가 시도한다든가 낙폭과대 상태에서 시도하는데, 이 주식만 먼저 움직였어요. 네. 그 얘기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갖고 있다든가, 혹은 최근에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세력이 어떤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갖고 있던 거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연도 실적이 지금 6월 달까지 보시면은 500억입니다. 작년도 전체 실적이 1년이 319억 300억. 그런데 최근 3년에 6월 달까지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이죠. 12월 달까지 뭐 지금 1,000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좋았는데 그것이 이미 1년간 다 10배로 이상 반영이 됐죠. 그리고 막상 좋은 실적이 발표나니까 던지기 시작하고, 개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기관이나 네. 미리 선취매했다 던지는 그런 세력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 이런 경우에는 이 실적을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이나 돈들이 미리 움직여가면서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실적은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내년도 3월이나. 근데 주가는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거기서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8만 원, 10만 원을 팔았던 걸 5만 원이나 싸게 준다면 수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호실적을 빌미로 다시 또 올라가고, 계속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이 주식만 그런 거 아니냐. 다른 것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빨리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지금 최고점에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한번 나왔다가 다시 판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다행스럽게 해외 흐름이라는 게 괜찮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반등이라고 해봐야 뭐 다음 주 뭐 잠깐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좀 빠져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KG 동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16,800원이고요. 비중은 30%에 들고 계십니다. 주가가 이 종목도 계속 흘러내리고 네. 있거든요. 컬러 강판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고부가 가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사람들이 요즘 다 뭐 친환경 해가면서 탄소세에 대한 어떤 배출권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이제 뒤늦게 움직여가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사실 나라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세금이라든가 기업들이 비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준조세적 성격이라고 말해요. 즉 강제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가 핸드폰 쓰라고 그랬어요?
필요하니까 쓰죠. 네, 5만 원씩 내고 2만 원씩 내고 온 가족 하면 2, 30만 원씩 내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못 하죠. 네. 누가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입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지만 되죠, 또 강제로 떼가죠. 네. 건강보험료 가입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때 모르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준조세라고 그래요. 아, 준조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나한테 선택의 권이 없어. 세금처럼. 세금 내고 싶어 내고 안 내고 싶어서 안 내죠. 그런 게 아니죠. 나는 선택의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강제로 이행하는 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안 내면은 압류를 받겠죠.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준조세적 성격이 있는데 탄소세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들한테도 향후에는 굉장한 당장 주는 조세는 아니지만 거의 전력 에너지라든가 혹은 데이터에 대한 부분, 데이터 푸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철강업체들이 또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비용이 감당이 되는데 KG 이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의 경제 면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아직은 동부그룹이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있나요? 없죠. 오노십이 경영을 잘못해서 가장 알짜로 갖고 있던 띠비 하이텍도 넘겼고 반도체도 그리고 이제 띠비 손해보험으로 지금 이름을 바꿔서 명맥을 유지하는데 동부라는 이름을 떼고 띠비라고 바꿨죠. 자 그런 상태에서 KG 동부제철은 그나마 동부제철이라는 이름으로 KG 그룹에 밑에서 남아 있는데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준조세적 성격의 탄소세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실적은 괜찮지만 그런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아마 지금 우리 여기 16,500원에 사셨네요. 네. 16,800원이요. 아이고 이거 상담 전화 잘 주셨어요. 30% 갖고 계시네요. 네.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갖고 있으시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왜냐 탄소세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탄소세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똑같죠. 집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가 세금 보유세 늘린다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자기가 물겠습니까? 집을 구하겠다는 젊은이들은 10명, 2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한테 먹이는 거예요. 월세를 다 같이 담합해서 올려버리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50만 원이었던 것을 55만 원. 50만 원 했던 걸 60만 원. 지금까지 그런 인플레이션이 다 거기에 그렇게 부과된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오르고 있어요? 네, 고철 가격이나 오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격에 이걸 판다. 저라면 지금 이거 더 졌나요? 저는 지금 이 주식이 없지만 전략적으로 한 번 더 사야 되는 생각까지도 해봐야 돼.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선 버티시는 게 맞겠죠. 바이오주들 땅바닥에 있는 것처럼 한번 가격이 너무 높긴 한데 그리고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손절이 거래량이 없는 거 보니까 손절이 한번 나와줘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손절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주가 좀 빠지면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지금 30%니까 더 사라고는 못하겠고 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또 떨어질 때 더 팔면 나중에 또 땅을 치면서 후회하니까 지금은 한번 버텨보시죠. 힘드시겠지만. 네, 힘들지만 조금 더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넥슨 GT입니다. 매수가는 13,9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게임주들이 요즘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15,000원 선까지 가는 듯 하다가 쭉 다시 빠졌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넥슨 GT는 이 주식은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타용으로 생각하기에도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종합주가지수의 어떤 트렌드적인 영향을 그렇게 받지 않아요. 2017년도 한번 튕겨져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한번 밀렸다가 다시 2019년도 튕겨져 올라갔었고, 코로나 때 이후에 한번 앞에서 큰 트렌드가 있었고, 지금은 다시 또 이제 하방 추세를 지난 종합주가지수가 완전히 반대죠. 이 주식이 지수보다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그리고 이번에도 주가 반등 나오기 떨어지기보다 먼저 저점을 깨고 두 달. 그 다음에 또 주가 반등 나오기보다 먼저 지금 올라왔다가 잠깐 조정받고 있죠. 그래가면서 거래량이 최근에 지난 3월 달 이후에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소위 얘기해서 이제 재상승을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주식은 제가 기술적 분석을 보냐면 종합하고 안 맞다는 거는 실적을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종목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이 일단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4,300원. 그래가면서 절대적인 대주주가 6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절대적이죠. 그런데 실적도 이번에 굉장히 좋잖아요. 2021년도 6월 달까지 131억. 당기순이익은 125억. 작년도 1년 내내가 40억이었고 재작년도는 29억밖에 안 됐어요. 적자에서 작년도에 흑자로, 그리고 이제 흑자에서 완전히 3배, 4배로 올라가는 이제 소위 여기서 퀀텀 점프 단계죠.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나 어떤 이런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게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산업이라든가 컨텐츠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다든가. 그래서 지금 넥슨GT는 지금이 이제 주가의 그 방금 아까 일어났던 대규모 실적이 그동안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주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이제 그걸 제대로 반영을 하려고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 사법연수원 앞에만 마담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대생들이 있는 데만 마담투가 있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마담투들이 많아요. 돈은 넘쳐나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가총액 이런 종목 딱 좋지, 유통물량 별로 없지, 실적 좋지, 브로커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우량한 종목들을 붙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경우가, 강남이라든가 여의도에 가보면 오피스텔에 보면은 3천억, 5천억씩 갖다 놓고 움직이는 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유명한 펀드 매니저 출신들이고 다 그래요. 그랬을 때 이런 종목들을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좋은 실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작전이 아니에요. 저런 주식은 정말 우량한 주식을 그 사람들이 자문사라든가 이런 걸 차려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럴 때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넥슨GT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좋은 거래량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초기 국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장세 속에서 박스장에서 찾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이즈가 괜찮잖아요. 딱 5천억 정도 유통 물량 거의 없고, 그리고 실적이 저렇게 3배, 4배가 좋아진 종목, 이거 가만 놔둘 리 없겠죠.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매수가는 26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롯데케미칼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하회해서일까요? 3월부터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롯데케미칼 어제 실적 발표 나왔네요. 한번 실적 발표 막 나왔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따끈따끈하죠. 네. 네. 이게 이제 자료가 좀 보시기에는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막 나와서 뭐 정리되지 않은 거니까 금감원 공시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잠정 실적 공시 11월 5일 날 나왔고요. 매출액은 100만 100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조 4조 4천억으로 2분기 4조 3천억, 작년 동기 대비 3조 원보다 45% 늘었습니다. 계절적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대비 45%, 50% 가까이 실적 늘은 것도 좋지만 2분기 대비도 늘었죠. 그러니까 실적은 꽤 괜찮아요. 대신에 영업이익은 어떻습니까? 590억에서
5,940억에서 2,880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전분기 대비는 2분기 대비는 영업이익이 반토막. 반면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 수요에 따라서 이게 좀 분기별로 차이가 편차가 심하니까 작년 분기로 봤을 때는 48%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었지만 실적도 늘은 것이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뭐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다가온 실적이 좀 2분기 대비 좀 떨어진 거. 반면에 단기 순이익은 3,120억. 2분기는 5천억. 작년도 3분기는 1,470억. 111% 올랐는 더블 났네요. 그러니까 실적은 꽤 괜찮습니다. 이제 어디를 관점으로 보느냐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에요. 그리고 누적으로 봤을 때도 꽤 괜찮죠. 반면에 주가 계속 떨어졌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아까 방송 때 말씀드렸던 관점 차이가 난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손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가점 깨졌지. 그러면 못 버텨요. 그리고 지금 성급하게 또 5% 빠졌다고 해갖고 거기서 물타기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더 내려오면 20만 원 전후까지 내려오면 5% 더 사고 이 상태에서 호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튕겨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그냥 현재 갖고 있는 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상대편도 나를 보고 있잖아요. 기관들이나 이런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한번 이런 것을 꺾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그걸 싸움을 할 줄 아느냐. 그 비율 조절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계시다가 한번 근데 26만 원에 사셨네요. 네. 많이 그렇군요. 한번 버티셔야 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버텨가면서 지금 봤을 때는 이번 연도 최고점이 33만 8천 원이 이번에 이제 내년도 실적 발표 3월 달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게임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고로 이 주식을 이번 하반기 때 작년도 현대자동차나 이런 대기업군에서는 그런 거에 이어서 이번 하반기에 가장 주력 타겟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반기에 네. 시장을 지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그게 있다. 가격 매력 및 실적 좋아진 거. 메리트가 있는 예, 종목이다. 연간 누적 실적도 지금 이 정도 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또 더군다나 수소 액화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런 데다가 지금 롯데는 앞으로 이제 여기다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영진들이. 그랬을 때 이런 주식을 이렇게까지 싸게 코로나 전까지 내려왔다.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물러설 이유는 없겠죠.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분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효성 TNC 네, 효성 TNC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63만 4천 원에 50%예요. 네, 63만 4천 원에 50% 들고 계신데요. 50%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으셨나요? 그게 많이 올렸다가 네, 거의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겠지 하고 조금씩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목요일 날은 또 막 치고 올라오길래 별로 걱정 안 했더니 금요일 날 어저께 또 오른 만큼 그냥 다 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걱정이 돼갖고요.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거래일에 6%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비중이 꽤 많으신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63만 4천 원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56만 원이니까 대략 한 7, 8% 정도 손실을 입으신 상황인데요. 과감하게 손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손절을 네.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이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낙폭과대가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차트 한번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가격대에 사셨잖아요. 64만 원 전후에서. 자, 그런데 지금 비중이 이제 50%예요. 뭐 주가라는 것은 일정 부분 떨어졌다가도 제가 봐도 효성 TNC 같은 경우 실적이 워낙 좋아요. 이제 10월 말에 발표된 실적을 본다면 작년도 2분기 대비 비한다면은 5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참 3분기 대비 비한다면 연간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미 이제 앞에서 10배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적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지금 떨어진 고점 대비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더 떨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느냐. 좋은 주식이니까 사야죠. 가격 매력도 있고. 근데 50%예요. 더 이상 여기서 늘릴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7% 손실이면 다른 주식들 실적은 좋은데 거꾸로 이 땅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또 있어요. 국내에 좋은 우량 그룹사 주식들에서. 그러면 그 주식을 사갖고 내가 버틸 거냐. 아니면 이 주식 고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앞에 있는 거 이걸 사갖고 버틸 거냐. 물론 이런 주식이 다시 더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땅바닥에 있는 주식이 튕겨져 올라갈 수도 있겠죠. 실적도 똑같고 네임밸류도 비슷하고 시장 점유율도 비슷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주식은 떨어졌을 때 저는 못 삽니다. 50%이기 때문에. 종목이 제가 봐도 다시 리바운딩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더 추가하지는 못해요. 못 버텨요 이제. 근데 떨어진 주식들은 버틸 수 있어요. 아까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딱 코로나 이전 가격이잖아요. 실적은 좋은데. 고점 대비 떨어진 건 맞지만 이 코로나 전후 가격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지난 5년간 빠졌다가 앞에 뭐 이렇게 10배 나온 것도 없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이거를 똑같이 주식으로 붙잡고 버틸 수 있느냐 아니냐의 게임으로 가는데 결국은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심리 게임이거든요. 효성 TNC는 사실 그런 면에서 매도자한테 유리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주인은 기관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효성 TNC 맨 처음에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하고 작년도에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효성그룹이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효성 TNC 한 37만 원 갔을 때 저희 다 정리하라고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37만 원에 팔아야겠는데 100만 원 가까이 갔거든요. 근데도 계속 매도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주식은 기관들이 매수 보고서를 쏟아져 나왔을 때가 상투예요. 보고서를 보시면 다. 기관 공매도는 또 누가 때립니까? 기관이 때리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기관들이 팔으라고 할 때 그때가 사실은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손절하기가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손절하시는데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50% 비중에서는 일단 내가 실패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서 한번 이거 망가지면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이 주식 돈 못 찾습니다. 다른 데서. 근데 지금은 주가도 빠져있고 우량 종목도 빠져있기 때문에 기회가 7% 수익률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효성 TNC에서 노릴 거냐 다른 종목에서 찾을 거냐는 저는 정해져 있는 게임이라고 봐요. 매도입니다. 네,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매도 후에 종목 교체를 권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기 CJ 대한통운이고요. 네, CJ 대한통운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7만 1,000원에 10%거든요. 네, 17만 1,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예. 지금 주가가 좀 빠져있는 상황이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지금 17만 1,0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제가 8월 말 정도에 샀는데요. 네. 이게 단기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중장기가 돼버렸어요. 강제로 그렇게 되셨군요. 예.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예.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7만 원대로 다시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사실 가장 어려운 난해한 현재 패턴에 있는 주식이에요. 저도 CJ 대한통운을 이제 점유율이라든가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또 11번가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아직 물류를 구축하지 못한 회사 입장에서는 CJ 대한통운을 당연히 전략적으로 네이버처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좋게 보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없어서 못 샀지 저도 만약에 17만 원에 샀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사실 못 산 것 뿐이거든요. 떨어졌을 때도 계속 저도 이 주식을 계속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는 CJ그룹이 크게 두 축인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컨텐츠 관련된 부분, 캐릭터라 그런 부분이냐, 음식료하고 이런 물류 쪽이냐, 요건데 이 CJ 대한통운이 입지라는 게 어느 회사든지 로켓 배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는, 그리고 지분적인 관계에서 서로 수합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주식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저렴한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세계 빅5 물류 기업들 중에 지금 CJ그룹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나온다면 글로비스하고 CJ 대한통운이거든요. 그래 이제 근데 CJ 대한통운은 아직 그것이 주가에 저는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류 물류, 육상 물류, 항공 물류는 대한항공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CJ 대한통운은 그래가면서 나름 굉장히 탄탄한 입지를 구축한 적입니다. 근데 이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 가격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주식을 공매도 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어차피 이 주식 올라올 건데 한번 밀었다가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타겟으로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알찬 종목인데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사실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23만 원이 고점이죠. 종합주가지수 2,400포인트, 2,200포인트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코로나 종합주가지수 1,500포인트일 때. 근데 지금 딱 여기에서 이 중간적인 위치에서 지금 살짝 떨어졌으니까 가격 매력이 있는 지점이잖아. 어차피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차트는 깨졌지만 한번 버텨봐야 됩니다. 문제는 한 번 더 살짝 더 밀어버릴 것 같아요. 왜? 이 공매도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좀 갖고 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좀 견딜 것인가. 내가 13만 5천 원이나 13만 5천 원 전후까지 지금 비중이 몇 %시죠? 10% 들고 계시네요. 10% 계신데 한번 버텨보시죠. 그리고 그냥 내가 13만 5천 원 되면 나는 기계적으로 산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단기로 보셨는데 불리셨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보니까 주식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문제점도 알고 계신데 지금 저한테 나 손절하려고 하는데 사실 도봉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번 10% 정도니까 한번 버텨보시죠. 네,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잠깐은 괴로울 수 있어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